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뭐가 있을까요? 이경림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뭐요? 이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소식만큼 기분 좋은 소식, 내가 주문한 택배가 곧 도착한다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예, 저랑 생각이 통했는데 네. 사실 내가 주문한 거지만 딱 받았을 때 무슨 선물 받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마냥 즐거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우체국 택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신종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우체국에서는 택배 확인 문자와 함께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소액 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도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요. 또한 이게 무료 쿠폰이 왔다거나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다는 등 여러 형태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겠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118로 신고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리면서 더 춥게 느껴졌는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가 혹시 더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이제부터는 정말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도 7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부터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충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세종과 충남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세종과 공주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5도, 보령 6도, 서천 7도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세종과 충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이 찾아왔는데 네. 이 기나긴 겨울을 이경림 씨는 어렸을 때 뭐 하면서 지냈어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집에서 귤을 먹는다든지 집에만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만? 네, 그런데 겨울철에는 생각해보면 즐길 거리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그 놀이들을 떠올려 보면 일단 눈 오면 눈싸움 했죠. 예, 썰매 타기 했죠. 팽이치기 했죠. 연날리기 했죠. 구슬치기도 했죠. 예, 놀거리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한치한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네요. 저도 이번에는 이 집순이를 탈출해서 한번 겨울철 놀이 제대로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놀아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예, 가족 여러분 이 겨울 어떤 놀이를 즐기면서 보내시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한치한. 겨울철엔 이 놀이가 최고지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겨울철 놀이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상아 리포터는 마을 곳곳을 누비기 때문에 네. 예, 그 마을마다 이렇게 놀이가 조금씩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겨울에
어떤 놀이가 괜찮을까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음. 도심에서도 가깝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은 스케이트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케이트장? 네, 쌩쌩 달리면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네.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네, 좋은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겨울놀이 하면 또 여행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을 탐구 대장은 또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을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고요. 뒤로는 산들에 가로막힌 오지마을인데요.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금산에 있는 방우리 마을로 함께 출발해 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때묻지 않은 생태 환경으로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육지 속 외딴 섬마을. 금산 방우리 마을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갈 마을은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마을인데요. 어째요 길잡이는 무주군 무주읍으로 안내합니다.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요? 여기가 맞나? 주민들이 알려주신 곳으로 찾아오기는 했는데 여기쯤이네. 아버님, 말씀 좀 여쭙게요. 제가 방울이를 찾아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무주 아니에요? 아니 여기를 경유해야 방울이를 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이 길밖에 없다고요? 아, 네. 방울이라는 곳이 원래 신비의 섬 마을이라 가지고 이 길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아, 저희가 마침 방울이 주민이에요. 어머나, 잘 만났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방우리 마을에 닿기 위해서는 오직 무주에서 가는 길이 유일한데요. 무주와 충남 금산이 만나는 곳에 방울처럼 매달려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우와, 이렇게 마을 입구에 멋진 바위가 있어요. 이 우와. 바위가 네. 마을의 이정표이기도 하고 지켜주는 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외부 사람들은 촛대바위. 근데 동네 분들은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옛날에 사람같이 서 있기 때문에 선바위 그랬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초입부터 비범한 포스 제대로 방출하는 방우리 마을.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이 방우리 마을로 이어져 충청의 젖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을 앞으로는 금강, 뒤로는 산에 가로막혀 오지마을이 되었죠. 아니, 마을에 이런 곳이 있어요? 멋있다. 이 나룻배가 예전에는 이 마을 주민들의 운송수단이었었어요. 이 길로 통해 가지고 금산으로도 가고 무주로도 가고. 그 지금은 이제 길이 생겨서 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 건너에 이제 농사짓는 그 농선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남아 있어요. 금강이 마을 앞을 휘감고 돌아 마을은 육지 속 섬이 되었지만 덕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손꼽히기도 하고요. 사라져가는 천연 기념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생태 환경을 오롯이 품고 있는 청정마을. 30여 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산골 마을엔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대로 된 길도 없고 그 흔한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50년 전 시집을 오셨다는 장세문 어머니. 한 번만 와봤으면은 이런 데 시집 안 올 텐지. 한 번만이라도 와봤으면은 예. 한 번도 안 와보고 시집을 왔거든. 얼마나 놀라.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서방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부리면서 우체부가 와요. 요즘 뭐 가면 나 이거 좀 사다 줘요 하면 사다 주고 우체부가 덕도 많이 보고 이웃이 덕도 보고. 앉아서 쳐다봐도 하늘과 산밖에 보이지 않는 심심한 산골이다. 그 강물이 폭포처럼 저 황무지로 쏟아질 것이구만. 1963년 신상옥 감독이 만든 영화 쌀은 방우리 마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는데요.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바위굴을 뚫고 자갈 땅을 개간해 옥토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참 영화하면 대단해. 좋았잖아요. 그런 게 막 구경 다니고 막 그 찍는 데도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산악 지역을 휘감고 흐르는 금강변에 마을이 형성된 작은 방우리. 이 농원 마을은 물난리를 크게 겪으면 물이 고여 늪지대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삼방평의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와, 여기가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 땅이잖아요. 이 땅 읽으시려면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많이 했죠. 이 불황면들이 다 손으로 한 거라 니아가로 막 흙을 들이고 삽으로 흙 파서 이렇게 한 거라 고생들 많았지 그때.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항상 물이 고여 있었다는 농업마을의 장자늪. 각종 물새들이 노는 새들의 천국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희귀식물들이 자라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용이 되려고 이무기가 하늘 올라가다가 누가 봐서 못 올라가고 떨어졌대. 그래서 이무기가 살아서 그런지 이 물이 마르질 않아. 아무리 가물어도. 여기만요? 마르질 않아. 그래서 이 물 가지고 그 느벌을 해서 이 가물음이 들면 여기 와서 기우제를 지냈어.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 방우리 마을에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생태공간, 습지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옛날 선비들이 배를 띄워 풍류를 즐겼다던 적벽강의 시작지입니다. 붉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이곳을 주민들이 갖고 가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마을을 많이 이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분들이 위에 채널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지코란 얘기는 뭐냐면 지오그래피, 에코 합성어예요. 그래서 지코 센터로서 우리 마을의 어떤 첫 번째 지금 마을 사업이고. 마을 주민들은 오지마을이라는 약점을 마을의 강점으로 부각시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었던 이색 오지 체험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며 많이 온 듯 머물다 가는 친환경적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숨 자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공기가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동식물들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뭐 천연기념물들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식물들 많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같이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나면 아마 정말 치유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게다가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까지 완비했는데요. 지코센터의 오픈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저 꼭 한번 하룻밤 와서 머물고 가고 싶어요. 언제든지 다녀가세요. 정말요? 네, 그럼요. 약속하시죠? 그럼요. 금강상류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육지 속 작은 섬마을 방우리. 주민들이 더욱 행복한 마을이길 꿈꿉니다. 다 돌아다니고도 여기같이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공기 막지 뭐 어디 또 오염될 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는 나이 먹어서 여기가 참 살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금산으로 소통하는 길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소외돼 있어요. 일단 교통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문화, 교육, 의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소외된 생활을 하고 몇십 년째 지금 불편하고 살아 계시고 있고. 너무 타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고 행정적인 뭐 이런 혜택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발전하고 다른 데보다는 못해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방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 아름다운 환경도 지키면서 금산군하고 같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우리 부락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이 충청도로 처음 들어오는 천물머리 마을. 근한 버스도 없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없지만 오랜 세월 자연에 순응하고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보존하며 오늘도 방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행정구역상 금산이지만 금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고 전북 무주를 통해서 가야만 하는
오지 마을인데 마을 주민들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어요. 네, 제가 갔다 오니까요. 이 금산군과 이어진 길이 없다 보니까 금산으로 나가려면 좋기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무즈읍이 생활권이 됐는데 그래서 이 지역번호도 063을 쓰시더라고요. 전북 지역번호. 예. 그리고 TV 역시 이 충청권 방송이 잘 안 잡혀서 전북권 방송을 시청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충청권 방송이 잡히는 집에 한 곳에 모여서 시청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또 버스도 다니지 않아서 거의 다 택시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금산으로 길이 생겨서 다닐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가요? 주민들이 오랜 세월 이 다리 건설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이곳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 때문에 이 환경적인 문제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민들이 불편이 빨리 해결되도록 다리 건설이 빠른 시간 내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그런 관광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다리가 또 건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식 잘 봤습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장상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은 저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방금 다녀온 이 방울이 마을 이야기와 조금 이어집니다. 이 방울이 마을에서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방자치단체나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 관광지나 여행 상품 홍보를 위해 사진작가나 기자, 파워블로거 등을 초청해 실시하는 답사 여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에코투어, 2번 팸투어, 3번 옵션 투어. 자, 3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사전 답사 여행인데 네. 앞서 좀 저희가 오지 마을을 좀 소개해드렸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 딱 답사로 갔을 때 네. 왠지 장작을 좀 이렇게 패는 펜을. 장작 패는 것도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데요? 장작을 팬다고 지금 힌트를 주셨는데 네, 에코투어, 팸투어, 옵션투어 중에 아주 비슷한 어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팸투어죠. 이 팸투어는 일종의 사전답사 여행을 말하는데요. 최근 각 지자체와 관광기관 등에서는 관광상품이나 지역 특정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광과 숙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팸투어 지역의 명소나 축제 현장을 방문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2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2번째 문제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이것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2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풀이로 자주색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고요. 갈라진 잎 가장자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 가시나물이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엉겅퀴, 2번 도라지, 3번 고사리. 네, 가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시가 있으면 잘못하다가 우리 피부를 네. 이 가시가 핥히잖아요. 그렇죠? 네. 아프죠. 네. 예, 따갑고. 네, 핥을 수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라지가 그럴까요? 고사리가 그럴까요? 엉겅퀴가 그럴까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엉겅퀴죠. 엉겅퀴는 산이나 들의 양지 바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약성이 뛰어나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 또 어린 잎이나 부드러운 줄기와 뿌리는 음식 재료로도 그 맛이 훌륭하다고 하죠. 네. 이 엉겅퀴 뿌리를 잘 볶거나 말려서 오랫동안 차로 마시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이 따뜻한 엉겅퀴차 한 잔과 함께 가볍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 마시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문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이 커피 찌꺼기는 텃밭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자주 가던 그 카페 앞 화단에 이 커피 찌꺼기가 많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괜히 뿌린 건 아닌 것 같고 이유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화단에 이렇게 뿌려져 있었다고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거 있으면 좀 얻어와라라고 하시거든요. 네,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이 커피 찌꺼기에는 무기질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흙과 찌꺼기의 비율을 9대1로 섞어 거름으로 사용하면 화학 비료 없이도 채소와 다양한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커피 찌꺼기는 해충 방지, 냄새 제거, 피부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커피 찌꺼기 100%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네, 네 번째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3, 2, 1. 성악에서 가장 높은 목소리라는 뜻으로 오페라 무대에서 눈에 띄는 외모와 의상과 함께 가장 돋보이는 음역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바리톤, 2번 알토, 3번 소프라노. 네. 제가 예술고등학교에 나왔잖아요. 그 옆반에 성악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여름만 되면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 먹더라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네. 그래서 부드럽고 높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는 이경림 씨가 그 지난주인가요? 네. 그 힌트 낼 때 양 그 소리를 냈잖아요. 네. 이번에 소 울음소리를 내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 내려야죠. 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소프라노죠. 이탈리아어 소프라노는 남성과 여성의 모든 음역 중 가장 높은 음역을 뜻합니다. 이 오페라의 주역을 맡는 소프라노 가수를 보통 프리마돈나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프라노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은 17, 18세기에 들어서고요.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트래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아산시 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는 굿바이 2019 송년음악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공연뿐만 아니라 울림 있는 바리톤의 공연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요. 네. 예. 자, 소 울음소리는 아무래도 바리톤 톤으로 네. 이렇게 해야 좀 어울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네.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이효석의 단편 소설로 허생원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장돌뱅이의 삶과 애환을 그리고 있고요. 아름다운 배경 묘사와 독특한 문체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메밀꽃 필 무렵, 2번 봄봄, 3번 소나기. 자, 셋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자, 국수 전병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국수 참 맛있고요. 그럼요. 전병도 맛있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요와 비슷한 또 드라마 제목이 또 유행하기도 했고요. 네. 네. 자, 정답 뭘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메밀꽃 필 무렵이죠. 이 메밀꽃 필 무렵은 강원도 산간마을 장터를 배경으로 장돌뱅이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룻밤 애틋한 인연이 중심이 되는 매우 서정적인 작품입니다. 이효석 문학의 백미이자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단편 소설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오늘도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예,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어떤 분들이 행운을 가져가셨을까요? 자,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 만나볼게요. 휴대전화 끝자리 4769번님, 2384번님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오늘 그 겨울 놀이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 사연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상아 리포터가 스케이트장 가보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스케이트 잘 타요? 잘 타죠. 그럼 네. 눈썰매는? 눈썰매도 타본 지가 오래됐는데 그건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네. 눈썰매도 한번 추천해 볼 만한 그런 겨울놀이죠. 네, 여러분들 예. 눈썰매 스케이트 추천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신도시가 개발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구도심은 활기를 잃고 쇠락하기가 쉽습니다. 네. 때문에 이 구도심에 새로운 바람, 활력을 불어넣는 일, 도시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순천은요, 2014년도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재생이 순천을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시켰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늘 그랬듯 새로운 도심의 등장은 한 도시의 어제와 오늘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신도심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원도심은 침체와 쇠퇴의 늪에 빠져 표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10여 년 전 순천 원도심에 도시재생이란 이름의 심폐소생이 시작됩니다. 순천형 도시재생 10년의 시간. 과연 원도심의 골목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순천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문화의 거리, 순천형 도시재생의 큰 물줄기가 시작된 곳이죠. 이 원도심의 심장부에 순천의 청년 여행 가이드 희주 씨가 떴습니다. 그가 선택한 원도심 여행의 첫 번째 장소는 지난 2017년에 문을 연 장안 창작마당. 이곳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간이 너무 좋아요. 네. 혹시 이게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장안 창작마당이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지금 한 40년 전부터 그 삼겹살 집으로 굉장히 네네. 저도 먹어봤어요. 맛집으로 유명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곳을 이제 원도심 지역이 되고 장사를 하셨던 사장님이 장사가 이제 어렵게 되셔서 순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창작예술촌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건가요? 우선적으로 여기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부엌 공간을 조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공유부엌을 통해서 여기를 찾아주시는 시민분들이 만드는 요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 복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안 창작마당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유. 예술인들의 작업실과 숙소는 물론이고요. 이 공유 텃밭에서 자라는 실한 배추로는 김장을 담가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목공소 역시 신청만 하면 수업도 이용도 공짜. 여기가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가요? 네, 이쪽에는 지금 독거노인분들이 많으시고 1인 가정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 목공방을 활용해서 주거 이제 복지를 좀 실현하자는 차원에서 생활 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목공 동아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DIY 목공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핑을 만들었던 친구가 여기서 네.
자기가 만들었을 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왜냐면 이 목공 기계들이 비싸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고, 다음에 저도 하나 와서 의자를 하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자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의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역시 모르면 안 돼, 이게. 그럼 냄비 받침대 하나 만들어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도시재생은 원도심의 상권 지도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순천에서 가장 소문난 골목, 경주의 경리단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천의 핫플, 옥리단길입니다. 네, 이곳은 순천의 옥천이라는 곳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맛있는 집들, 그리고 개성 있는 카페, 그리고 여러 공방들이 생기면서 연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여행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곳이 되어서 북적북적 거리고 있는 옥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젊은 여행객들의 SNS 덕분에 알려지게 된 원도심 골목. 순천의 청년 창업 1호점, 청춘창구 초기 멤버인 종효 씨가 본격적인 창업 전선으로 옥리단길을 택한 이유 역시 예스럼과 현대적 느낌이 공존하는 이 골목만의 매력 때문이었죠. 다행히 그 선택은 주효했고 종효 씨는 이 오래된 골목과 함께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여기 옥천 옥리단길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약 2년 차 달리고 있습니다. 아, 2년. 어때요? 좀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나요? 2년 전만 해도 되게 외롭게 장사를 했거든요. 저녁 7시만 되면 귀신 나온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되게 회항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젊은 친구들 분들이 이렇게 입점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 우선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젊다 보니까 그분들이 출근하려고 거리를 조금 다니고, 그리고 그 식당에 또 손님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거리가 점점 조금 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향수 공방이란 조금은 낯선 아이템으로 수년 전 원도심 골목의 터를 잡은 정희 씨. 지금 그녀에게 옥리단길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0년 전에 이쪽에 공예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와서 좀 이렇게 활성화 좀 시켜줘라 해서, 사실상 그때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어서 올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우연치 않게 몇 년 전에 이쪽 거리로 와가지고 보고 그 이 거리에 반해서 제가 매장을 이쪽에 우연치 않게 또 하게 됐는데, 공간이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그 약간 고즈넉하면서도 약간 그러면서도 풍기는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만이 아니고 뭐 공예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쪽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 자체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아서 이쪽 동네에 오셔가지고 저처럼 매력을 느껴서 정착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터전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천 원도심에는 빈집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청년들의 쉐어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문한 서울 청년 율국 씨. 근데 여긴 진짜 올 때마다 좋다. 집 좋죠. 마당도 있고 집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여기 순천에서 지금 잠깐 지내고 있는, 살게 된 케이스잖아. 네네. 어때? 순천으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 순천 자체에 기대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시즌에 제 상황에 맞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기 왔던 건데, 이제 그 프로그램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좀 더 머물러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고 신청을 해서 좀 기회가 돼가지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하긴 처음에 집이라는 게 있다는 건 좀 확실히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쵸. 정착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 그죠? 아마 타지에서 온 청년들한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이런 기회를 쥐어줘도 정착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 빈집을 통해서
쉐어하우스가 만들어진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많은 친구들이 또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택에 좀 더 힘이 되겠죠. 공간이 있다면. 순천 원도심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원도심의 출발점이기도 한 서문 안내소. 원도심 방문객들의 나침반이자 원도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멀티 사랑방입니다. 더불어 원도심 주민들이 손수 만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장이자 순천 원도심 문화관광 해설사들의 특별한 아지트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변화했던 모습을 가장 잘 기억을 하고 네,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 최근에 와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저희들이 2007년, 2008년 시작했을 때는 정말 횡했어요. 빈가게도 많고 학생들에게 뭐 역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데 뭐 흔적도 없고 보여지는 건 없고 자료도 없고 했기 때문에 참 암담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아 이곳이 정말 많이 바뀌었지 하고 느끼는 건 한 3, 4년? 점점점 해마다 달마다 계속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봐도 이쁘게 깨끗하게 잘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설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문화의 거리의 자랑.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인데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의 거리는 원래 있었던 가게들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데 메이커나 프랜차이즈라고 하나요? 이런 네네네. 가게들이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예스러운 모습,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켜가고 있고 거기에 특색이 있는 아이템을 갖고 많은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가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 원도심을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한 여행. 순천 여행 길라잡이인 희주 씨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네, 제가 오늘 순천 원도심에 이렇게 여행을 해봤는데요. 아, 정말 예전보다 너무 많이 발전해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아, 도시재생은 절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구나. 긴 시간을 두고 봐야지만이 재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고 앞으로도 재생은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그 속을 알차게 채워나간다면 진정한 재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삶과 문화, 역사와 이야기가 공존하는 공간 원도심. 그 오랜 세월 위에 다시 새롭게 쌓아올린 도시재생의 시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순천형 도시재생은 또 어떤 희망들을 쌓아가게 될까요? 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은 떠나가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노잼의 도시 대전에도 이 핫플레이스가 생겼잖아요. 소재동에서도 이 빈집 활성화를 잘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고요. 가까운 세종시 조치원에서도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져서 골목 곳곳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으로의 여행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래요. 자, 원도심으로의 여행 계획할 때 보온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절기상 대설도 얼마 남지가 않았었고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고 보면 며칠 전에 강원도에 대설주의보도 발효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는 이미 겨울 왕국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우면 추울수록 좋다며 본격적으로 겨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했던 단풍잎은 모두 떨어지고 어느새 코끝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문턱인 입동도 지나고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영하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 여기 더 추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매불망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요. 하얗게 쌓인 눈, 꽁꽁한 얼음과 함께 겨울을 달리는 분주한 움직임. 추위야 반갑다, 겨울아 반갑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스키장인데요. 본격적인 개장을 앞두고 밤낮 없이 분주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
마치 설탕을 뿌려놓은 듯 보드라운 눈이 내립니다. 어디선가 겨울공주 엘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진짜 눈이 이렇게 온다면 대설주의보 내리겠는데요. 3일에서 4일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하는 슬로프 하나 정도의 제설을 할 수 있는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일한다는 거 하고 좀 추운 날씨 일한다는 게 제일 힘든 거고요. 드넓은 스키장을 하얀 눈으로 채우기 위해 전날 밤부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야 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밤새 수시로 점검합니다. 눈을 만드는 일은 아침까지 이어지는데요. 눈만 만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설기에서 뿜어낸 눈을 몰고 달리는 차량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눈을 만들고 나서 스키를 탈 수 있게 평탄 작업하는 겁니다. 제설기는 눈을 뿌리고 정설 차량은 눈을 골고루 펴면서 슬로프는 하얗게 물들어갑니다.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일일이 삽으로 펴줍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개장을 앞두고 스키 대여소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망가진 장비는 없는지, 사이즈는 다양한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스키를 빌리는 손님인 양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는데요. 손님들이 오시면 이 부츠를 꺼내서 스키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를 맞춰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지런히 서서 본격적인 시즌을 기다리는 장비들. 스키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면 망가지기 마련. 추운 날씨에 눈 위를 달리다 보면 부러지고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망가진 장비들을 일일이 점검합니다. 작년에 망가졌던 장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제 고쳐서 다시 나갈 수 있게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기에 이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겠죠. 하얀 눈 위를 쌩쌩 신나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겨울하면 빠질 수 없는 곳 하천. 평소에는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이곳이 겨울만 되면 새롭게 변신을 한다는데요. 괜히 두근두근. 혹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밀 시설 같은데 아니에요? 썰렁한 분위기까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봤더니 이게 다 뭐예요? 대형 얼음들만 가득하네요. 총 길이가 100m 되고요. 폭이 19m 됩니다. 산속에 터널을 뚫은 거고요. 190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 넓은 터널 속으로 밤이 되자 대형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수상하다 했어. 이 트럭 역시 얼음만 가득 싣고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낮에는 녹을까 봐 밤에 갖고 오는 용의 주도함까지. 행여나 깨질세라 조심조심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얼음인가 봐요. 지금 얼음을 어디서 싣고 오신 거예요? 성남이요. 거기 얼음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예, 무지하게 커요. 처음에는 바닥을 깔고 하기 때문에 얼음이 금방 소비가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조각을 하면서 올리니까 빨리 소비가 안 되죠. 얼음을 몇 개 싣고 있어요? 108개요. 108장. 네, 요 장수로 108장이죠.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한 15톤 이상 났죠, 15톤. 터널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얼음들. 얼음 한 개당 무려 130kg이 나간다고 하니 엄청난데요. 크고 무겁고 차갑기까지 한 얼음 운반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네요.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조심. 4일 들어오는데 20대. 미리 준비하는 얼음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많아요? 6시 반, 저녁 6시 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좀 얼음이 좀 녹는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어갖고 밤으로 운송이 되죠.
애지중지스러운 얼음이 녹을세라 야간 작업도 불사하는 이유.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멋진 조각으로 변신하게 될 얼음이기 때문입니다. 얼음아, 너만 무사할 수 있다면 좀 추워도 괜찮아. 야, 내가 영하 10도인데 안 더해. 아우, 그냥은 더워요. 얼어. 여기 영하 10도에 10도. 냉장고 안에 들어오신 기분이시겠네요. 아유, 냉장보다 더해지 여기가. 아유, 여기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요. 안 추세요? 추워요. 손이 곱아요. 특히 이곳은 대피소로 판 땅속 터널.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지열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하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도록 차갑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밤새도록 냉동기를 돌려놓고요. 아침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냉동기를 껐다가 다시 밤 9시만 되면은 다시 냉동기를 돌려서 영하 13도 이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산에서 나오는 지열이 많기 때문에 온도 유지하기는 더 힘듭니다. 냉동기 가동을 안 하면은 영상 18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냉동기를 많이 돌려가지고 온도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지열까지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동안 한 열흘 정도를 먼저 냉동기 가동을 해가지고 지열을 잡고 그 다음에 얼음을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얼음의 양은 총 8,700장. 8,000장은 투명한 얼음 그대로, 700장은 색깔이 들어간 얼음을 이용해 조각에 들어갑니다. 해마다 엄청난 양의 얼음이 사용되는데요. 마치 집을 짓는 벽돌과 다르지 않네요. 이제 곧 다양한 모양의 작품으로 탄생될 얼음들. 하얼빈 빙등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조각가들이 들어와가지고 11월 2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21일 날 오픈을 예정으로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명 조각가들이 참여해 한국의 멋진 건축물과 임금님 행차, 중국 삼국지의 적벽대전 등 다양한 건축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더 화려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 얼음 광장. 문자 이쁘죠? 대목에서 최고네요. 대목에서 이거보다 이쁜 데 없어요. 첫눈의 설렘과 함께 찾아온 겨울. 낮은 기온, 차가운 바람 속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기에 춥지만 즐거운 계절입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기에는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만들어낸 겨울 왕국. 이 순간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시작된 스키 시즌. 하얀 설원을 마음껏 달리며 질주 본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불빛과 얼음이 만들어낸 휘황찬란한 얼음 조각까지. 설원의 짜릿함과 빙등의 화려함. 추워도 좋다. 추워서 더 좋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스키장과 얼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그 노고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분들 덕분에 올 겨울도 우리가 더욱 신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강원도의 스키장은 이미 개장을 했고요. 이 얼음 조각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만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올겨울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12월에 들어서자마자 겨울 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도 7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부터 오후 사이 충남 서해안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충남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세종과 충남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 예상 강우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5도, 세종과 공주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5도, 보령 6도, 서천 7도에 그치겠고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세종과 충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한치한 겨울철엔 이 놀이가 최고지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제가 사는 대전 관저동에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영화가 무료로 상영되는데 12월엔 겨울왕국 1편이 상영된다고 하니까 동심으로 돌아가서 즐기려고 합니다. 네, 마침 또 2편이 개봉됐으니까 보고 또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와. 예. 9990번님, 겨울에 물놀이를 하면 춥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희는 스파 가서 아이들과 따뜻한 물속에서 몸도 녹이고 신나게 첨벙첨벙 즐겨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야외에서 또 스파를 즐기면 그 맛이 또 좋죠. 네. 예, 즐겁습니다. 예. 5646번님, 예,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죠.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에서 내 발자국도 남기고 네. 눈썰매도 즐깁니다. 겨울 최고의 놀이죠. 맞습니다. 아, 눈썰매 아이들이 네. 참 좋아하죠. 예. 3336번님,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빙상에서 스케이트 타며 운동을 합니다. 제 건강 비결이랍니다. 스케이트. 네. 예. 7696번님, 겨울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공주 장승마을에서 즐기기 딱 좋았습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한 번 더 가기로 했습니다. 모닥불은 진정 겨울에 참 맛있죠. 와. 눈 내리는 날 네. 더 가기로 했는데 날씨 예보 항상 주시하시겠어요. 네. 예, 언제 눈 내릴지. 그럼요. 예. 6120번님, 겨울이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으로 동네 뒷산에 올라 동생이랑 날리곤 했었지요. 지금은 문구점에서 사온 방패연을 들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렸을 때 방패연, 가오리연 네. 예, 많이 날렸었는데 오. 예, 이렇게 연 싸움이라고 연줄 끊기도 서로 이렇게 그래요? 하고 했었는데요. 와. 예. 2873번님, 겨울에는 스케이트와 눈썰매 타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얼마 전 체험 수업에 참여하고 와서 다시 가고 싶다고 하네요. 가까운 대전 남선공원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스케이트 타러 아이와 함께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9928번님, 겨울 추위엔 산책로 걷기가 정말 좋아요. 모자랑 목도리 두르고 걸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추위는 걸으면서 이기자고요. 그래요. 네. 뭐 겨울에도 이렇게 산책 즐기면 좋겠죠. 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9 은선합창단 정기연주회 행복한 노래 즐거운 인생이 내일 저녁 7시 은행 선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시 흐르기로 한다 소재 나날이 2019 전시가 15일까지 대전 쌍리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가 1월 27일까지 대전 이수하트홀에서 계속됩니다. 뮤지컬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3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원 정기연주회 신명이 5일 저녁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수상한 집주인이 4일부터 7일까지 서산문화회관에서 계속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대전시 최초로 문을 연 반려동물 놀이터로 떠납니다.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천국,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만나보세요. 네, 최근 이 쓰레기로 더럽혀진 거리나 공원 등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운 뒤에 이 전후 사진을 SN 계정에 올리는 트래시 태그 운동이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명 청소놀이라고 불리는 이 트래시 태그는 늦가을 골칫거리인 이 낙엽을 함께 치우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집 앞과 주변을 살피면서 놀이가 된 이 환경 활동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좋죠. 네. 예.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